나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내 인생의 가장 무겁고도 솔직한 명절 이야기를 끝까지 들려드리려 합니다. 결혼 6년 차. 평범한 며느리로 살며 나름대로 효도하고 일하고 아이 키우며 살아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 명절, 단 한 번의 여행이 모든 걸 뒤흔들 줄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의 병, 친정어머니의 오해, 그리고 그 사이에서 무너져가는 제 마음까지 전부 보여드릴게요. 시어머니는 젊은 시절 세 남매를 혼자 키우셨습니다. 25세 남편을 잃고 그 어린 나이에 아들을 먼저 가슴에 묻었죠. 그 후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주 전 위암사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미 전이까지 진행되어 수술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남은 시간을 잘 쓰셔야 합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한마디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잘 쓰라는 말은 곧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이번 긴 명절 동안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족 여행을 가기로요. 이제라도 한 번쯤은 세상 밖 공기를 마음껏 느끼게 해드리자. 사진 속에서만 보던 바다, 예전부터 가고 싶다던 하얀 등대, 그리고 시어머니가 좋아하던 고등어구이 집까지.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병원 일정과 약 복용 시간표, 숙소 접근성, 응급병원 거리까지 전부 체크했죠. 이 여행은 단순한 휴가가 아니라 시간이 허락한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그런데 늘 그렇듯 변수는 가족에게서 왔습니다. 여행 전 주말 저는 친정에 미리 다녀왔어요. 명절 당일엔 여행이 있으니 사전 인사차 간 거였죠. 현관문을 열자마자 어머니가 묻습니다. 추석에 언제 올 거야? 같은 지역에 살아 자주 찾아뵙는 편이지만 이번엔 사정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엄마, 이번에는 시어머니 모시고 여행 가기로 했어. 명절 전에 미리 온 거야. 그 말이 끝나자 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명절에 집에 안 오는 자식이 어딨어.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아버지는 다르게 반응하셨습니다. 그래, 이야기 들었잖아. 그는 봉투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며 말했어요. 시어머니 옷 한 벌 사드리고 가서 맛있는 거 사드려. 그 따뜻한 배려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머니가 봉투를 낚아채셨습니다. 명절에 안 온다는데 뭐가 이쁘다고죠? 순간 모든 대화가 끊겼습니다. 남동생이 조용히 말했다가 결국 폭발했습니다. 엄마, 사위랑 손주 앞에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누나 없으면 명절이 아니잖아요. 그는 봉투를 다시 제 손에 쥐어주며 쇼핑백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누나, 이거. 시어머니 신발이야. 가볍고 예쁘더라. 사이즈 안 맞으면 바꿔. 안에는 운동화가 3켤레 있었습니다. 부모님 것 2켤레, 시어머니 것 1켤레. 그 따뜻한 마음에 저는 고마운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등을 돌리며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맘대로 해. 그 말 한마디가 칼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결국 식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차려진 상은 식지 않았지만 누구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다 맞아. 이번 여행은 꼭 가야 해.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을 다잡았지만 밤이 깊자 전화가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울먹이며 서운하다를 반복하셨죠. 나도 너희랑 여행 가고 싶다. 그 말이 제게 칼처럼 꽂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수없이 함께 여행을 다녔거든요. 작년 환갑에는 하와이까지 갔습니다. 계절 바뀔 때마다 근교 드라이브도 함께 했고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단 한 사람을 위해 떠나는 여행이었습니다. 저는 끝내 참지 못하고 터졌습니다. 엄마, 죽을 날 받았다는 말 직접 들어봤어. 25살에 남편 잃고 아들 묻고 쉼없이 일만 하다 위암사기 진단받은 사람이야. 그분 모시고 명절 한번 여행 가겠다는 게 그렇게 배 아파? 제 목소리는 떨렸고 분노와 죄책감이 동시에 치밀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어요. 서운하다. 이래서 딸 키워봤자 소용없다. 그 말에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이건 단순한 명절 싸움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사랑의 충돌이라는 걸요. 명절은 원래 함께 먹는 밥상이었겠죠. 하지만 이번 명절은 누군가에겐 마지막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여행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약 복용 시간, 응급 연락망, 시어머니의 발볼 사이즈까지. 다시 한번 체크하며 다짐했습니다. 흔들리지 말자. 이번만큼은. 아버지는 다음날 전화를 주셨습니다. 너무 마음 쓰지 마라. 내 엄마도 시간이 지나면 알 거다. 그 한마디가 제 등을 밀어줬습니다.
동생은 메시지를 보냈어요. 누나 흔들리지 마. 엄마 설득해 볼게. 그리고 남편은 렌트카 약관을 다시 확인하며 말했죠. 이번엔 내가 미안해하지 않게 내가 앞에서 다 받을게. 그제야 알았습니다. 누군가의 서운함은 완전히 치유할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사랑은 분명히 있다는 걸요. 그래서 저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이 영상의 첫 장면, 병원 진료실 문이 열리고 여행 일정표가 펼쳐질 거예요. 그 뒤로 시어머니의 웃음, 친정집 앞 망설이는 제 뒷모습이 교차되며 내레이션은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도 예의가 없고 사랑은 서로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저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당신도 끝까지 함께 걸어주세요. 끝까지 숨지 않고 함께 지켜봐 주세요. 여행을 며칠 앞둔 밤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약봉투를 하나하나 챙기며 수첩에 복용 시간을 적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장모님이라는 이름.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은 닫혀 있었고 더 이상 무슨 말을 들어도 상처로 남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곧 남편이 말했습니다. 장모님 나한테 전화하셨어. 우셨다.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화가 난 것도 미안한 것도 아닌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되어버렸을까? 내가 효녀가 되려 했던 건지 아니면 단지 착한 딸로 보이고 싶었던 건지 스스로에게 묻게 됐어요. 결국 그날 밤 저는 차를 몰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말렸어요. 지금 가면 또 싸우게 될 텐데.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자 어머니는 거실에서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앉았고 몇 초간의 정적이 흐른 뒤 폭발하듯 말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누구랑 여행 가는 게 그렇게 서운해? 시어머니는 위암 사기야. 수술도 못해. 이번이 마지막 일 수도 있다고. 내 목소리는 점점 떨렸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도 아프잖아. 근데 그런 엄마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내가 엄마 딸이라서 그 누구보다 엄마 마음을 알잖아. 근데 왜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아? 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손수건으로 눈을 닦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야 낮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너는 모를 거야. 명절이 되면 엄마 마음이 얼마나 허전한지. 그냥 같이 밥 한 끼 먹고 웃는 얼굴 보고 싶었을 뿐인데. 그 말에 저는 다시 숨이 막혔습니다. 사실 그 말 속엔 분노가 아니라 그리움이 있었거든요. 엄마는 외로웠던 겁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표현하는 방법이 언제나 서운함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비난으로만 받아들였죠. 잠시 정적이 흐르다 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도 알고 있어. 엄마가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서운했는지도 알아. 근데 이번만큼은 진짜 이해해줘야 했어. 그분은 평생 혼자서 세상과 싸워왔고 이제 남은 시간도 얼마 없어. 엄마라면 나 같으면 그냥 보내줬을 거야. 그 순간 어머니의 어깨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작게 아주 작게 중얼거리셨어요. 그래 내가 너무했지. 미안하다. 그 말이 얼마나 오래 기다려온 말이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돌아가기엔 마음의 흉터가 깊었습니다. 그날 저는 단 한마디 남기고 집을 나왔습니다. 엄마 나 여행 다녀와서 다시 이야기하자. 그 말에 어머니는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아주었고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노래가 흘러나왔죠. 사랑한다는 말보다 미안하단 말이 더 어려운 사랑. 가사가 그렇게 들리는데 도저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힘들어하시면서도 한결같이 미소 지으셨죠. 이런 데가 있구나. 참 좋다. 그 한마디에 모든 준비가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바닷가 모래사장을 걷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은 너무 작고 가벼워 보여. 나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사람은 떠나기 직전에야 진짜 지금을 살아간다는 걸요. 밤에 숙소 테라스에서 조용히 별을 보던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너희 부모님도 좋은 분이더라. 나 같아도 섭섭했을 거야. 그래도 내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용서였습니다. 어머니의 서운함, 나의 오해, 시어머니의 병,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하나의 단어로 녹아내렸습니다. 사랑. 여행에서 돌아온 뒤 저는 친정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다녀왔어.
시어머니도 많이 좋아하셨어. 사진 보낼게. 잠시 침묵 후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잘했다. 고맙다. 그 한마디가 눈물을 터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 사진 중에 시어머니 웃는 거 있으면 보내줘. 보고 싶다. 그제야 모든 게 풀렸습니다. 결혼이라는 건 결국 두 집안의 이야기가 아니라 두 여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한쪽은 인생을 다 살아낸 어머니로, 한쪽은 이제 막 어머니가 되어가는 딸로. 그리고 그 사이에서 부딪히는 건 누가 더 사랑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라는 걸요. 지금도 가끔 명절이 다가오면 그날이 생각납니다. 전화기 너머로 울던 어머니의 목소리, 그리고 시어머니의 마지막 미소.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이제는 모두 그리움으로 남았습니다. 이제는 알죠. 사람이란 떠난 후에야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는 존재라는 걸요. 이 영상을 보는 누군가도 혹시 아직 풀지 못한 가족 간의 오해가 있다면 먼저 마음을 열어보세요. 진심은 결국 통합니다. 조금 늦어도 괜찮아요. 사랑은 결국 돌아오니까요.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쇼폼쇼츠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해시태그 시월드 갈등, 해시태그 가족 이야기, 해시태그 명절 스트레스, 해시태그 요도, 해시태그 엄마와 딸, 해시태그 공감 드라마, 해시태그 사이다 스토리.